여러분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월가에서 흘러나오는 리플 관련 소식들을 단순한 기사로 넘겨버리시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커뮤니티나 뉴스에서 월가에서는 이미 게임 끝났다 라는 자극적인 말들이 들려서 불안하시죠?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게임 종료라는 표현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리플이 이제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 실질적인 금융의 핵심 구조로 들어섰다는 강력한 신호인 것입니다. 월가가 무언가 끝났다고 언급할 때는 단순히 가격이 하락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구조를 분석합니다. 리플이 전 세계 결제망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토큰인지 아니면 대체 가능한 선택 사항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는 뜻이죠. 이제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 섞인 의심이 아닌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냉혹한 기준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감정입니다. 리플이 좋으니까 혹은 내가 물려있기 때문에 무조건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은 버려야 합니다. 대신 월가가 요구하는 3가지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형 은행들이 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면서도 완전히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지, 그리고 리플이라는 회사가 성공했을 때 우리 XRP의 가치가 왜 함께 폭등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죠. 전통 금융의 거물들은 말보다는 문서를 더 신뢰합니다. 모틀리 풀 같은 곳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비판들을 보면 핵심은 명확합니다. 리플이 실제로 자금 이체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기 전까지는 의심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그들의 공식적인 언급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관들이 리플을 채택했다는 증거는 3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결제나 담보, 수탁 용도로 활용했다는 공식적인 문구이고, 둘째는 특정 국가 간 송금 경로에서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은 규제 준수와 회계 감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 기준들을 충족하는 순간 리플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닌 월가의 공식적인 금융자산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스탠다드 차타드가 리플의 목표 가격을 $1에서 2.8달러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실망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사실이 드러납니다. 디지털 자산 책임자 제프리 캔드릭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시장 전반의 위험 요소를 반영하여 전망치를 조정한 것이지 리플의 내재 가치 자체가 훼손되었다고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2.8달러라는 가격조차 현재 시세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상장 지수펀드 ETF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는 기관들의 관심도를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2026년 초 리플 ETF에 투입된 자금이 16억 달러를 넘어서며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했다는 것은 이미 주요 투자자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방증입니다. 자금은 유입되고 유출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관들이 리플을 거래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고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리플이라는 회사는 성공적인 행보를 보이는데 정작 토큰 가격은 왜 오르지 않느냐는 불만이 많으시죠? 트래피스 같은 분석 기관에서는 리플사가 스테이블 코인까지 출시하며 회사로서 성장하고 있지만 토큰과의 괴리가 벌어지는 점을 문제로 지적합니다. 하지만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늘 강조합니다. XRP는 금융기관의 국경 간 결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기반 통화라고 말이죠. 회사의 성장은 결국 토큰의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리플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출시되면 리플 토큰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리플 원장 위에서 발행되고 유통됩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결제가 증가할수록 리플 네트워크의 활동성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리플 토큰의 역할은 더욱 공고해지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리플 네트워크의 핵심 메커니즘 중 하나가 바로 거래 수수료로 지불되는 토큰의 소각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나 실물 자산, 토큰화, 거래가 증가할수록 아주 미미한 양이라 할지라도 리플 토큰은 지속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감소하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용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되는 순간 가치 평가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파트너십 발표 같은 소식에 일희일비할 시점은 지났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실제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거래량, 즉 온체인 트랜잭션 볼륨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대비 실제 네트워크 수수료 비중이 낮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반대로 말하면 앞으로 채워질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의미입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기 시작하는 순간 저평가 논란은 단숨에 해소될 것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와 인도 같은 주요 시장을 연결하는 결제 통로가 리플을 통해 정산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규제가 명확해지고 기관의 내부 규정이 변화하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설정된 경로를 따라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월가가 말하는 게임 종료는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정말 유용하다는 것을 데이터로 증명해봐 라는 시험대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영역에서 숫자의 영역으로 전환되는 지금 이 시점은 투자자에게 가장 어려운 구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기회가 숨겨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데이터와 논리로 무장한 투자자만이 그 결실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유용한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